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비 오는 토요일인데 이렇게 영화까지 보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파룬 파루키 감독의 세계 이미시와 전쟁에 박힌, 그리고 모리 타치야 감독의 1923년 9월, 그리고 방금 이학 타라비에 감독의 빵과 돼지를 위해 이렇게 세 편의 영화를 상영했고, 여기 플랫폼 C의 홍명교 활동가를 모시고 대담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 겸 대담을 맡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강진석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먼저 홍명교 활동가님 간단한 인사, 그리고 이렇게 오늘 대담에 참여하시게 된 소감을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플랫폼 C라는 사회운동 단체에서 상근활동하는 홍명교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영화과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을 했는데, 졸업한 이후에는 뭐 영화랑 무관하게 그냥 사회운동, 뭐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오늘 마침 그 폭력의 지층들이라는 주제로 DMZ 영화제에서 이런 좋은 영화들을 상영한다고 해서 뭐 같이 보고 얘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침 뭐 폭력의 문제라는 게 사실 누구나 일상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단순화해서 얘기하기가 너무 쉽고, 근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신 거를 보니까 되게 그런 복잡성과 여러 그 지층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활동가로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영화는 이번 폭력의 지층들 영화제는 저희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랑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 인문학 연구소 맞죠? 그래서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 영화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고, 사실 이 기획은 방금 말씀드린 그 서강대학교의 배주연 교수님하고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부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획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상영 이제 작품이나 대담자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느린 폭력이나 혹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약간 저류처럼, 그러니까 압류 저류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흐르고 쌓여가는 어떤 폭력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제가 홍명교 활동가님을 초청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어떤 다양한 활동과 운동을 조직하는, 그게 이제 노동운동부터 사회운동 또 동아시아 연대운동까지 그런 다양한 운동을 조직하는 실천을 하면서 또 국경을 넘어서는 어떤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는 그런 접근에 제가 한편으로 10분 공감하는 것이 있었고, 다른 이유로는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그런 여정에서 영화를 공부한 개인적인 역사에서 한편으로 한때 영화 학도가 이 영화들을 같이 보고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기쁘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홍명교 활동가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희가 오늘 하루에 상영된 작품들에 관해서 같이 좀 얘기를 제가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신 분들도, 앞에서 상영된 작품들을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하루파루키 빵과 정리를 세계 이미지와 전쟁에 각인, 그리고 모리타치아 감독의 1923년 9월에 관해서 짧게 얘기하면서 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폭력의 지층들 영화제 기획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4일 동안 저희가 10편의 작품을 상영을 하죠. 이 10편의 작품들은 저희가 근대 폭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거를 영화를 비롯한 어떤 미디어에 어떻게 재현되는지, 어떻게 담겨지는지를 생각할 때, 이게 전쟁처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혹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처럼 어떤 폭발하는 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의 어떤 시급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형태로 전달하는 양태에서 조금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렇게 상영된 세 편의 첫 번째 작품은 에세이 영화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작품은 어떤 사극 극영화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신 것은 어떤 현장의
작품이자 아카이브 다큐멘터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양식적이거나 스타일적인 측면의 어떤 상이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식의 어떤 교집합들을 서로 만들어 나가는 작품들이라고 저희는 이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배주영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홍명교 선생님하고 대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작품들 두 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짧게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작품이었던 하룬 파루키의 어떤 에세이 영화 세계의 이미지와 전쟁의 각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다룬 어떤 사진들 그곳을 담은 사진들 그 속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사진들을 중심으로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 혹은 실제의 삶의 구체성이라고 할까요? 구체성을 포착하고 상상하는 어떤 능동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그런 에세이 영화라고 저는 이제 좀 감히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는 사진이 분석되고 드러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각인하는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죠. 예컨대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촬영된 항공사진이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영화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들은 그 사진의 분석가들이 그 사진에서 발전소나 공장을 찾아요. 뭐 무슨 화학 공장 혹은 발전소를 찾아요. 항공사진 찍은 사진에서. 그런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여기서 찾아내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분석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용소를 찾지 못했다고 영화는 설명해요. 아우슈비츠가 있었고 거기에 그 안에서 있는 폭력이 있었지만 그거 찾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찾기 전에는 그게 아우슈비츠가 있었더라도 그 사진에서 그것들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감독이 인스크립션이라는 각인이라고 번역을 하는 그 말을 쓰는데 이 각인은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갖도록 만드는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고 적극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근거가 되는 거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고 그곳의 경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인식과 의미 만들기가 적극적인 그 실천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어떤 촉구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완전히 다른 층위의 이 영화란 이미지로 이루어진 1923년 9월은 극영화죠. 사극 영화인데 이 역사적 인식과 의미 만들기의 측면에서 좀 다른 식의 어떤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다루는 것들은 저희가 지난해가 관동 대지진 100주년이었어요. 거기서 저희는 어떻게 보통 알고 있냐면 조선인들이 많이 학살됐다. 어제 유언비어가 퍼뜨려서 조선인들이 학살됐다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많이 다루지지 않았던 후쿠다 마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쿠다무라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공개된 이제 작품이고 거기에 관한 몇 가지 이 연구들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담고 있는 거는 학살되는 이게 조선인들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을 파는 행상들이 이제 주인공이자 그 안에서 묘사가 되는데 그들이 일본인들인데 살해가 돼요. 근데 그냥 일본인이 아니라 사건의 그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일본에서 어떤 억압받던 마찬가지로 존재였던 그 브라쿠민이라고 하죠. 불황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다루는 그 비극이라는 것이 어떤 다양한 층위의 차별들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왔던 어떤 누가 조선인인가 조선인이 아닌가에 관한 인식의 틀의 토대 위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런 마찬가지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문제의식에서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제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관동대지진의 어떤 무고한 희생자는 조선인이었다 라고만 알게 만드는 그 역사 기술의 납작함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함께 포함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이런 영화들에 이어서 지금 방금 함께 우리가 본 영화가 이학 타라비에 감독의 빵과 돼지를 위해라는 작품이고 이게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감독 이학 타라비에는 이 베셀름이라는 그 단체의
그 영상을 담당하는 어떤 활동가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홍명배우 활동가님과 마찬가지로 이 단체가 한 일은 팔레스타인 주로 서한 지구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제공하고 어떤 자신들의 삶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트레이닝 같은 것들, 영상 제작하는 교육 같은 것들을 하는 활동을 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아카이브처럼 쌓여갔고, 그것들을 엮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압 타라비아 감독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 한국의 관객들에게 작품이 매진이 됐다 하니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메시지가 없으시냐? 그러면 번역을 해서 전달하겠다 했더니 그냥 바로 그날 밤에 답신이 왔습니다. 그것들을 좀 낭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낭독하고 홍명구 활동가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압 타라비의 감독님 버전입니다. 목소리는 바꾸지 않을게요. 자, 관객 여러분께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려진 소설가 압들 라흐만 무니프의 지중해 동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형 집행자들과 지배자들이 역사를 읽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이 읽어야 할 것들을 읽는다면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상당하게 구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모든 이들은 자유의 대가를 치르며 대부분의 경우 그 자유는 매우 값비싸다. 여기까지 인용 마치고요. 어쩌면 1948년의 참사 나크바 이후 이어진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완전히 포착하기에 언어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는 이 작은 땅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묘사하는 몇 가지 제목들이 떠오릅니다. 하나, 땅과 물을 훔치고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자라는 수천 두남의 땅을 파괴하는 것. 하나, 집과 기반 시설의 파괴. 하나, 소수자들,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을 재판 없이 감금하는 것. 하나, 사냥하듯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 검문소와 이동의 제한. 하나, 모든 사람들의 문화를 파괴하고 소거하는 것. 다시 말해, 이는 유대 우월주의이며 인종분리이고 불법 점거입니다. 땅과 대지를 위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난 70년간 감내해야 했던 일상적 고통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와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학살은 극도로 잔혹하고 견딜 수 없는 양상을 보이며 8개월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한 지구에서 진행 중인 조용한 전쟁에 팔레스타인인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는 원어로 읽는 것이 번역보다 나을 테지만 말의 힘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아름다운 시의 첫 소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김소월의 산유화입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부디 산에 핀 꽃이 매번 다시 피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빼앗긴 곳 어디에서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합 타라비에 점령당한 시리아 골란 공원에서. 여기까지 이합 타라비의 메시지입니다. 이합 타라비의 분들이 골란 공원 출신이세요.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아직도 거기 계신데요. 예, 제가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에 대한 코멘트나 어떤 질문들이나 혹은 또 감독님에게 드리는 영화에 대한 코멘트나 질문들 혹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감독에게 전달하고 또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 SNS라든지 서강대학교 CGSI 연구소나 저희 영화제 SNS 등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홍명규 활동가님께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연대에 관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고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 얘기하기 전에 앞에 두 영화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짧게 감상이 있는데, 하나는 그 첫 번째 영화 하루파루키 영화는 되게 어렵고, 그 두 번째 영화는 어렵지 않고 이제 너무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은데,
그 두 영화가 어쨌든 폭력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제 폭력의 어떤 기억,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떠올려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만 되게 완전히 반대되는 영화인 것 같다고 저는 느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영화를 그러니까 1923년 9월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약간 그 일본의 그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오키나와 평화행진 때문에 참가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좀 느꼈던 건데 많이 답답해하고 있구나. 뭔가 조급하고 뭔가 답답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 하루페 하루키와는 다르게 완전 이제 떠먹여주면서 이게 이런 거야. 좀 보라니까 이게 이러면서 이제 100년 전의 일을 이제 되게 연극적으로 되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그런 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뭔가 약간 어색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볼 때 그러니까 뭐 잘 일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어떻게 볼까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피해를 당했다 100년 전에 그러니까 되게 일본은 참 나쁜 사회네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걸 보면서 27년과 1931년에 그 한반도에서도 조선 반도에서도 화교 배척 뭐 사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크게 그래서 화교 인구가 막 절반으로 줄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별로 작년에 이제 뭐 100주기다 이러면서 이제 막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그걸 하면서 그 화교 배척 사건이나 아니면은 지금 시기에 한국 사회에 있는 뭐 이주민 혐오나 뭐 조선족 혐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관동 대학살에서 얘기하면서 지금의 한국을 별로 생각하진 않는구나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이 영화에서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팔레스타인과 관련해서 많은 말을 청하지만 이 홍명교 활동가가 활동하는 플랫폼 C라는 곳은 또 동아시아의 어떤 연대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 활동들을 많이 조직하고 있고 사실 홍명교 활동가님 스스로가 나의 사라진 중국 친구에게 네. 맞나요 제목? 네,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작품이 아니라 그 책도 이제 집필하시고 굉장히 요즘의 어떤 사실 경향과는 좀 결이 좀 달라요. 요즘 많이 굉장히 특히 동아시아는 서로 뭐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닫혀 있다는 느낌이 들고 서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지도 그렇게 않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느끼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동아시아 연대를 이 혐오를 어떤 넘어선 연대를 이렇게 주장할 때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이제 어떤 사명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1923년 9월 같은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 거기서 일본인들이 이렇게 나빴구나,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이렇게 희생당했구나 이걸 이상을 저희가 읽어야 이 영화를 보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이렇게 사명감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서 그 관동 대학살이 우리에겐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그런 고민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이 방금 보신 이 영화에 대해서는 많이 보시면서 저는 이제 엄청 중간에 보면서 힘들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고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떨까 너무 화가 나지 않을까 너무 때리고 싶지 않을까 이런 뭐 때린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났는데 그래서 보기가 되게 힘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영화가 그분들 거기 살고 있는 서한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생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잘 느낄 수 있는 영화라는 인상이 들었고요.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막 팔레스타인의 지금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관심도 많으시고 이미 뭔가 계속 눈여겨보면서 이제 고민을 해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온 그 메일 유엔 오차 그 인권 조정 사무국에서 온 메일 보니까 어제 그저께까지 가자지구에서 이제 최소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최소한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최소한 37,400명이라고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한 8만 5천 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실종자 수가 이제 수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미 뭐 4만 명을 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제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 어린이들이 급성 영양실조에 이제 걸려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뭐 불과 어저께도 금요일 어저께도 공습으로 인해서 최소한 45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학살당했다라는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 영화는 이제 서한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자지구에 공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서한지구 상황은 어떻지? 서한지구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저도 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서한지구에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7일 이후로 일상적으로 서한지구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계엄령에 가까운 상태에 이제 직면해 있고 그 지난 몇 달 사이에 수백 명이 이미 사망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화가 배경으로 삼는 이제 서한지구는 이제 그 주요하게 그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제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유엔에서는 그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OPT 줄여서 OPT라고 부를 정도로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상으로는 여기는 이스라엘이 침범할 수 없는 팔레스타인의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불법적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약속이나 규정 이런 거를 다 어기고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고 그 점령지를 계속 넓히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여기 나오는 이제 많은 정착민들,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뻔뻔하고 너무 당당하죠. 자기들이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뭐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 7일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고위 뭐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인간 동물, 뭐 인간 짐승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고 이제 대량 학살을 아주 서슴지 않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이런 배경 때문에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또 새삼 느꼈던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시오니즘은 당연히 이제 정착민 식민주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 저기 약속의 땅이야. 2000년 전에 뭐 성경에 적혀있는 약속의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제부터 가서 저기 점령하고 우리 식민지로 삼을 거야. 라고 결정하고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정착촌을 늘려나가면서 점령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이 지역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완전한 이 시오니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이제 목표인 거죠. 그 목표가 이미 뭐 19세기 말부터 이제 처음 주장되면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 목표 하에 지금까지 이제 그 전착촌들이 조금씩 늘어져 지난 100여 년 동안 전착촌들이
생겨났습니다. 1948년경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당시 이제 유대인 인구가 전체의 6%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6% 정도였는데 이제 뭐 한 20세기 초부터 그때까지 몇십 년 동안 이제 그렇게 계속 이주해 오면서 뭐 땅을 사고 구매하고 뭐 쫓아내고 이러면서 이제 늘려온 거죠.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화됐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낙바가 이제 벌어지면서 이 전역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그 마을들을 다 퇴거시키고 뭐 불 지르고 학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대재앙이라는 의미의 이제 낙바라고 불렀던 거고요. 이때 아까 이압 타라비에 감독이 참사라고 했던 게 낙반데 네. 영어로 번역하면 캐타스트로프 정도로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하에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고 추방되고 이랬던 거고요. 제가 봤던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 낙바로 인해서 한 2,7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학살당했고 한 1,000개 정도의 마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차지했던 거고 그 후에 이제 유엔에서 뭐 조사관을 꾸려서 뭐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이제 그 지지를 서구 사회가 이제 지지를 하면서 뭐 어디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 어디는 팔레스타인 땅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영토를 정한 거죠. 1949년인가에.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6%밖에 안 되는 이제 뭐 불과 몇십 년 전부터 그냥 이주민이라고 생각하고 뭐 같이 더불어서 살면은 되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 땅의 절반 이상을 이제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너네는 나가라 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용납을 안 해. 이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던 건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뭐 이스라엘 건국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야금야금 이제 점령을 하다가 아까 그 말씀하신 골란고원까지 이제 차지하게 된 그 1967년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곳곳을 또 무력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이제 지역이라고 이제 정한 어떤 일부 지역들이 이제 확정이 되고 근데 또 이걸 계기로 해서 그 전에는 이제 서한지구 같은 거, 이 영화의 주된 배경인 서한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했던 건데 여기까지 이제 다 들어오면서 마구잡이로 이제 정착촌을 건설하고 이러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서한지구에 살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민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 인구만 한 7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땅에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한 32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목표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내쫓고 서한진구에서 이제 지금은 막 그 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이 교류가 되게 어려울 정도로 아까 뭐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막 곳곳에 이제 정착촌을 막 엄청 건설하면서 이제 이걸 넓혀나가고 있는 와중인데 이거를 완수하는 게 이제 그래서 완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내쫓아내는 게 그러니까 네. 지금 가자지구와 가자지구의 교류가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네. 서한지구 안에서의 네. 교류가 어렵게 만든다는 네네. 말이시죠.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하에 철저하게 이런 프로젝트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 정착민이라는 사람들도 뭐 그냥 이 정착민이라는 말이 너무 뭐라 해야 되죠? 너무 부드러운 말이잖아요. 뭐 정착민이라고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고한 굉장히 극단적인 시오니스트들인 거죠. 뭐 아시다시피 시오니즘은 종교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유대교를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이제 식민주의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 하에서 이제 이거를 극단적으로 이제 신뢰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전부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일부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단으로 무력으로 점령하고 내쫓고
폭력을 저질러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저는 그냥 평범한 민간인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뭐 총도 들고 있다고, 총도 들고 다닌다고 알려져 있고, 영화 속에서도 나오듯이 폭력도 되게 일상적으로 저지른다고 합니다. 사실 그 유대 디아스포라를 얘기할 때 저희가 뭐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과 유대 디아스포라를 동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히브리어가 유대인들의 그 유일한 언어도 아닐 뿐더러 여기 안에 이 영화 안에서는 굉장히 히브리어 할 줄 아냐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거를 계속 강요하듯이 묻잖아요. 근데 사실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이디시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고 사실 지금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 땅으로 올 때 여러 가지 문의들이 있었고 그런 어떤 시오니즘적인 것들이 유대인 전체를 대변하지 않았었는데 그 어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정착민들로 활동하고 있는 이렇게 간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과잉 대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또 이렇게 보면 이디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어떤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 했던 분들 중에 이제 그 마이클 링크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그 보고서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정착조는 영구 점령의 원동력이고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서에 썼을 정도로 완전히 불법적이고 완전히 폭력적인 그런 일을 이제 벌이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앗 타라비에 감독이 아까 메시지에서 말한 그 표현 중에 조용한 전쟁이라고 번역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일런트 워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뭐 팔레스타인 하면 일단 가자에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또 수만 명이 지금 부상을 당하고 있으니 그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조용한 전쟁의 형태로 서한지구라고 뭐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 아니고 굉장히 이런 일상적인 폭력과 어떤 그 절멸의 위협 다른 방식으로 그 어떤 기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같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초중고 다닐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김소월 시인의 이제 시를 제가 제목은 들어봤는데 잘 모르는데 아마 그 감독님이 그 시를 얘기하신 거는 그 감독님이 태어나고 살아온 지역의 어떤 감성과 더 맞기 때문에 보내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가 사실 지금은 우리는 그 시가 말하는 어떤 풍경이나 그 감성에 대해서 별로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느끼시는데 저 이렇게 별로 그 아파트만 가득한 산에 꽃이 피죠. 예. 그렇죠. 산에 꽃이 피죠. 그래가지고 뭔가 저건 뭘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영화 보면서도 약간 저는 궁금했던 게 그 올리브 나무에 어떤 분이 그 중간쯤에 올리브 나무 이제 가가지고 거기 군인이 막 계속 가라고 하니까 나는 여기 올리브 나무에 있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난 여기 있을 거다, 우리 올리브 나무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이제 군인이 막 그 엄청 억압적으로 해가지고 체포해서 데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 올리브 나무가 뭘까? 그러니까 이게 별로 한국인인 저의 어떤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저의 감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쨌든 올리브가 거기 많이 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올리브 농사도 그 땅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상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그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중요한 산업이 농업인데 그 팔레스타인에서 수출의 한 25%가 올리브라고 하더라고요. 올리브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럴 정도로 되게 중요한 거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뭐 생명과 평화 이런 거의 상징이고 또 저항의 상징이 되기도 했고, 뭐 또 이제 올리브를 수확할 때는 우리도 그 옛날에 이제 한국의 농촌에서도 그랬듯이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마을 사람들이나 이렇게 다 모여서 같이 수확하고 뭐 이럴 정도로 어떤 공동체가 모이는 어떤 거점 뭐 이런
이런 기능도 한다고 하고 또 어떤 활동가분이 딱 그 작년 10월 7일에 그 저기 서한지구에 체류 중이었었는데 그 서한지구에 체류 중일 때 딱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침 하고 있었던 일이 올리브 농장에서 무슨 같이 수확하는 그런 일을 하고 한국인 활동가가 이제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만큼 이제 그 올리브라는 게 이제 그 거기 서한지구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되게 소중하고 공동체를 지키고 어떤 그런 공간이고 또 워낙에 이제 이스라엘이 서한지구에서 다 쫓아내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올리브 이 농장 자체를 없애는 것도 이제 이스라엘 이 시오니스트들의 어떤 프로젝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토지 막 무단으로 여기서도 나왔듯이 어떤 그 에피소드에도 나왔듯이 막 다 쫓아내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이 올리브 나무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증거니까 우리 아빠가 심은 거니까 우리 할머니가 심은 거니까 라는 이제 기억이 다 있으니까 이건 우리 거잖아. 이거 왜 빼앗아 갈라 그래? 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올리브 나무라는 게 하나의 이제 근거이고 이건 우리 땅이다.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냐 라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갖는 그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국의 다큐멘터리 감독님 중에 김태일, 주로미 감독 두 분께서 만든 몇 년 전에 만든 작품인데 벌써 10년 다 돼가네요. 그 제목이 올리브로 그 팔레스타인에 가서 올리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담은 작품이에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풍경들이 그 안에 있고 올리브 나무를 심는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단순히 농사가 아니라 어떤 정체성과 어떤 자신의 존재 자체 존재로 저항을 하는 그런 어떤 실천으로 좀 설명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셨겠지만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그냥 이 분노하고 좀 뭔가 큰일이다 하고 이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냥 좀 곁가지로 아는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이런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계속 조직하고 하고 있고 실제로 같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또 함께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플랫폼 씨랑 같이 그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라는 단체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이제 작년 10월 7일에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떤 전체 그 곳의 어떤 정세나 이런 상황을 보아하니 이스라엘이 이 점령군이 전무후무한 공격을 할 것 같다는 어떤 그것이 감지가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너무 큰일이 벌어질 것 같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처음에 그냥 긴급 강연 같은 거를 했는데요. 긴급 포럼을 했는데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활동가랑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오신 이주민 분이랑 이제 긴급 포럼을 했는데 이걸 계기로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모였었어가지고 그 당시에 연대체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라는 연대체가 지금은 한 약 190개 단체가 같이 하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이 청계천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거든요. 거기 앞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 뭐 다양한 뭐 다른 토론회나 뭐 강연이나 뭐 다양한 행사들도 하고 1인 시위도 매일 대사관 앞에서 하고 있고 모금 마련도 하고. 네, 모금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이 이제 9시까지로 여기 기획이 돼서 이제 좀 많은 그 홍명교 활동가님한테 또 좀 이런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에 관한 뭐 질문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듣고 싶으실 수도 있고 또 영화 방금 보신 이아 타라비아 감독님에게 뭐 전하고 싶은 혹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서 홍명교 활동가님께서 책을 한 권 가장 먼저 질문을 하시는 분께 선물로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책은 두 번째 태자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신간이고요. 제가 펼쳐보지도 않았는데 살짝 앞에가 구겨졌는데 그건 제가 펼쳐본 게 아닙니다. 제 잘못인데 그래서 모 중고서점에서 최상품으로 파실 수 네, 있어요. 집단학살 일기라는 책이고요. 지금 가자지구에서
그 이후부터 이제 10월 7일 이후부터 가자지구에서 계신 이 작가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어떤 감정과 일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제 킥스으로 마이크를 좀 돌려서 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 갖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 너무 아무도 얘기 안 할 거라는 걸 예상이라도 하셨다. 자, 네, 일단은 네, 일단 감독님께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아카이브 영화 너무 잘 봤고 한국에서 식민지배 제국주의 피해를 경험한 국가 시민으로서 멸던부터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 굳게 믿고 있다고 전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하고 싶은 질문은 그 시민행동에서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시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국은 굳이 따지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좀 친분이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런 만큼 약간 정부나 혹은 이스라엘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성명서를 보낸다든지 약간 그 사회적이나 정부 측면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답변이 왔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정부가 그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어서 한국 정부가 어느 정권이건 상관없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규탄하고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 당연히 라기보다 아무튼 우리 정부는 이제 묵묵부답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뭐 그런 기업들이 있고 이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라는 이제 회사가 호크레인이나 뭐 이런 걸 만들잖아요. 굴삭기나 이런 거를 만드는데 이것들이 지금 영화에서 본 그런 서한지구의 집들을 무너뜨리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다수의 이제 증거로 확인이 돼가지고 이 기업 앞에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계속 걸고 이러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 번 답변이 왔던 거는 우리가 직접 거래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이 정도의 이제 답변이 한 번 왔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인권 실사나 이런 걸 제대로 했냐라고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은 뭐 ESG니 뭐 온갖 뭐 좋은 말 갖다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런 기만에 대해서 좀 폭로하고 알리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한 일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합 타라비 감독이 김서월 시인의 시를 보냈을 때 아마 그분은 이제 한국이 이런 너희도 이런 식민의 아주 굉장히 끔찍한 경험을 해보았는데 이것에 너희가 더 잘하지 않겠느냐라는 단서를 달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방금 기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측면에서 저도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이 우크라이나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실 한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이 사실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굉장히 큰 수혜자 중에 하나로 또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 냉전의 최전선에서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묘사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번 정부에서도 그렇고 항상 군수 산업의 초호황을 맞고 있고 그게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에는 무기를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방식으로 겸유해서 포탄들을 우리가 저희 재고 창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그간 수십 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해오면서 해왔던 무기들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서로 대포를 쏘게 만들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총알이 이스라엘 군으로 납품이 경유해서 우리 직접 팔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의 성취력 우리가 지금 정말 그 뉴스에서 막 떠들 때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무기를 도움받던 나라에서 무기를 수출한 나라가 됐다고 자랑스러워 할 일인가 라는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또 뭐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영화 또 좀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 또 좀.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시민단체 그 독립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회원인데요. 제가 작년 그 아까 관동 대지진 100년 기념으로 작년 8월에 이제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민 시위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일단 아까 그 영화에서 봤지만 이제 그 자경단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떤 이렇게 직접적인 조선인들에 대한 폭력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영화에서도 분명히 정부에서 그걸 조직하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한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그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 그 많은 뭐 정확한 아직 인원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00명이 넘는 그 조선인들을 학살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직접적인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인정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아까 어떤 또 다른 이 폭력의 다른 층위의 문제를 제기하는 영화의 어떤 시각도 있지만 그 가장 그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아직도 규명이 안 되고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한국의 정치인들도 상당수는 그런 거를 지금 시기에 왜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 세력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좀 관계를 좋게 지내야 되는데 과거를 끄집어내서 이제 그렇게 불편한 문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싸움을 계속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또 다른 면에서 예를 들어 아까 일본의 어떤 그 하층민들과 또 그들의 어떤 사회 변혁을 위한 노력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이 그런 그 피압박 민족인 조선인을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서로 연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측면들에서도 굉장히 저는 굉장히 감명 있게 봤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일본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해방 후에 한국에서도 무슨 청년단, 서북 청년단 아니면 제주도의 4.3 항쟁 때에도 약간 그런 형태로 하면서 어떤 그 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부와 일정한 그 민간들의 교묘한 결탁에 의해서 그 폭력을 자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한반도에서도 계속 자행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좀 굉장히 저는 이제 오늘 영화 보면서 많은 어떤 그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아까 그 관동 대지진에 있어서는 여러 어떤 측면들 우리가 같이 볼 수도 있지만 가장 또 기본적인 그 부분들에 있어서 또 관심을 갖고 문제 의식을 키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있으십니까? 네, 좋은 기획 준비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아동권리 NGO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 기관에서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나가 계신 동료도 있고 얼마 전에 또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동료.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국민적 관심사를 좀 높여보려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튀르키예 지진이나 그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전쟁 상황들은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후원도 많이 연결돼서 그 현장에 있는 그 활동가들이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건지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소리를 안 내거나 좀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활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을지 좀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렵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뭔가 뉴스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국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유튜브나.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되게 똑같은 내러티브가 계속 반복되듯이 올라오잖아요. 그 뭔가 뉴스들이 오늘도 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어디를 폭격해가지고 난민촌을 폭격해서
200명이 죽었다. 뭐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 뭐 약간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 그냥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이제 완전 무감해지는 그런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는 이 영화 보면서는 이 영화가 여기저기서 다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실 팔레스타인에서 뭐 저도 뭐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서원지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라고 할 때 되게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른 이제 인식이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더 많은 그러니까 뉴스에서 그렇게 짧게 축약되는 그런 서사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야기나 뭐 그 어린이들을 자고 있는 어린이들을 다 깨워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애들 막 그 지나가다 그냥 팍 때리고 가버리고 이런 무수히 많은 폭력들이 있는데 이런 무수히 많은 폭력들이 되게 다양하게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뉴스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되게 일방적으로 보도하기도 하고 어떤 그냥 이스라엘 측 뭐 성명이랑 뭐 CNN 뉴욕타임즈 보도 이거를 이렇게 그냥 그 전문용어로 뭐랄까 이거 베껴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도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단순해지고 사람들을 무감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뉴스들이. 그래서 그 뉴스들보다 훨씬 다양하게 다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이 뭐 언론들도 좀 그런 것들을 해야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활동가들이나 사회운동 단체나 다양한 단체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약간 첨언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튀르키예라는 대지진이나 이런 인도주의적 소위 말하는 재앙, 우리가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 했을 때 그것들이 뭐 그게 비극이기도 하겠지만 이 굉장히 양비론적인 어떤 담론이 만들어지는 것에도 큰 역할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류 미디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양비론적으로 이쪽도 잘못했고 하마스가 먼저 하지 않았냐, 먼저 납치를 하고 먼저 그렇게 무고한 이스라엘 시민들을 죽였으니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이런 굉장히 양비론적인 그걸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과오를 지적을 하면서 뭐 요즘 소위 전문용어로 중립기업 박는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학살과 억압이 동등한 수준으로 펼쳐지지 않고 그 역사적 맥락과 정당성이 동등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그 자체로 어떤 기만이고, 사실 거기서 중립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사고를 게으르게 만드는 효과가 오히려 있다고 해요. 단순히 그냥 양쪽을 공정하게 다룬다가 아니라 정말 어떤 비판적 판단을 할 어떤 기회를 소거해버리는, 이제 게으르게 만드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랬을 때 아까 하룬 파루키가 얘기했던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 아우슈비츠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거기서 살아남은 혹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실제 경험과 그 기억이 있어야 아우슈비츠가 우리가 인식하고 아우슈비츠를 기릴 수 있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저희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과연 정말로 우리가 이 이압 타라비에가 몽타주로 편집한 그 살아있는 실제 서한 지구 사람들의 그 경험인가, 메모리 어느 정도나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것들을 저희가 보고 다시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압 타라비 감독님은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 한 분 마지막으로 이제 있으시면 듣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소감과 응원을 전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고요. 저는 그 미얀마에 연대하는 시민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경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공감하고 더 가깝게 계속 지지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일상화하는 그런
방식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경우에도 워낙 이제 그 뉴스로 전해지는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수준의 폭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무감해질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피하고 싶고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다큐를 통해서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폭력들이 보였고 뭐 내 집에 국기를 거는데 내리라고 총 들고 나타나서 한다든지 갑자기 야밤에 불신 검문을 하기 위해서 들이닥친다든지 이런 식의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일상의 폭력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이것들이 좀 잘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이제 격주에 한 번씩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열리는데 거기 참여해서 또 힘을 보태고 싶다는 마음에 함께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될까 싶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그래도 현지에서 또 힘들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지지와 힘이 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더 뭐라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퀴어 퍼레이드에서 또 이제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런 이제 미국에 대한 그 항의 액션을 함께하면서 이렇게 좀 사회적인 목소리를 또 확산해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이런 활동들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알리면 좋겠고 저도 조금 더 뭔가를 더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나눈 내용들 이아타라비아 감독님 그리고 각 감독님을 통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백교 감독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6월 29일 오후 5시에 그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 있는 SK 서림 빌딩 청계천 방면 앞에서 오후 5시에 이제 또 팔레스타인의 그 점령과 학살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리고요. 7월 13일에도 또 열리고요. 그래서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우리가 방금 본 이 영화를 온라인에 7월 즈음에 7월 즈음에 올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네에서나 아니면 각 단체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또 어떤 작은 상영회들을 또 열어가지고 이 영화를 또 못 보신 분들이랑 같이 보고 이런 것도 또 저는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네, 이 영화 다음 주에도 그 전쟁과 여성 영화제라는 좀 작은 영화제가 열리는데 거기서도 한 번 더 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아타라비아 감독님이 한국에서 좀 많이 그냥 볼 수 있게 자기는 상영료를 받지 않아도 좋고 상영 수입이 있으면 한국에 좀 어려운 아동들이랑 기부를 해달라 이런 당부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많이 좀 계속 알리고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